안녕하세요, 카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이제 차박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같이 좀 덩달아서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찍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왜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느냐? 이 블레이티의 신제품이 이제 곧 있으면 출시가 돼요. 이 제품이 AC180P예요. 기존에 이제 먼저 출시가 된 거는 AC180이죠. 이 블레이티 제품 라인업에서 국내로 이제 모든 제품의 라인업이 다 출시가 된 게 아니에요. 보시면 EB3A부터 AC200 맥스까지. 근데 중간에 흔히 말하는 1000W급의 파워뱅크가 블레이티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AC180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100 이상의 그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AC180P예요. 이 P가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좀 이제 생각하기로는 플러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P를 붙인 것 같아요. AC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쓰는 그런 거, AC 전류를 의미를 하고요. 180 또는 200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80은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1800W의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AC 가정에서 쓰는 그런 전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을 받자마자 굉장히 조금 호감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일단은 AC180이나 AC180P 둘 다 무게는 12kg 정도 해요. 그래서 성인 혼자서 파워뱅크를 드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파워뱅크의 무게가 성인 남자 혼자서 무리 없이 들 수 있는 게 보통 18kg 언더를 추천을 해요. 얘는 16kg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P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용량 자체도 한 300W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 1200W하고 1400W 사이에 파워뱅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실은. 그 이유가 겨울에 동계에 캠핑이나 차박을 하는 경우에 온열 매트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한 10시간 이상은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온열 매트나 탄소 매트 이런 것들 대체로 보면 시간당 소비하는 와트가 한 110에서 120W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을 사용을 하면 보통 1200W 정도의 파워뱅크 배터리 용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00W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1200W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온열 매트 120W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2인용 온열 매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솔박을 좀 주로 즐기는 경우라면 EB70 같은 경우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W 정도 시간당 소비하기 때문에 한 700에서 800W의 그런 용량, 그러니까 1인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경우에는 EB70을 많이 찾으시기도 하죠. 자, 최근에 나온 신제품답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충전 속도예요. 이따가 한번 충전하는 거를, 자, 그리고 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말 그대로 초고속이에요. 자, 지금 보면, 자, EB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어댑터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이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12에서 28V 200W로 되어 있죠. 얘는 1000W가 넘는 코드예요. 그래서 충전 코드가 여기 옆쪽에 지금 붙어 있는데, 자, 이따가, 자, 그리고 일단 뭐 디자인이 뭐 예쁘게 잘 나와 있다, 또는 자,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거는 뭐 다르게 말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상통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내가 파워뱅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 또는 전기를 쓸 때 아웃풋,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만 해도 딱 보면 내가 충전을 할 때는 어떤 걸 이용을 하고 실제 전기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떤 걸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자, 이거죠. 그 과거에 이제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 충전량이 그 한 5단계 정도로 표시가 됐으니까 실제 사용되는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인풋과 아웃풋, 자, 충전이 될 때는 인풋 와트 수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때는 아웃풋 와트 수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배터리의 사용에 대해서 또는 충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좋아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그 다음에 자, 여기 에코 모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파워뱅크냐, 뭐 이 에코라고 표현하는 거는 기능적으로 보면, 자, 파워뱅크의 전기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스스로 파워뱅크 전원을 지가 알아서 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꺼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기를 소모하고, 전기를 소모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정 기능 자체를 지금 에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자, 인버터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 AC 버튼을 자, 한 번 눌러서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디스플레이 액정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인버터 온오프. 그 다음에 여기 시가잭을 사용을 할 때는 DC 온오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SB C 타입, 100W까지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뭐 A 타입, 그렇게 해서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지금 C 타입보다는 뭐 A 타입 위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포트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는 C 타입이 조금 더 포트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C 타입이 이 100W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C 타입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한번 실제 이 파워뱅크를 이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100% 완충을 다 시켜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 포트예요. 이 전기 포트는 보통 소비 전력이 1400에서 1500, 그 다음에 캠핑용으로 쓰시는 전기 포트 같은 경우는 600W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EB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W죠. 예, 인버터가 1000W고, 그 다음에 서지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이제 뭐 얘기하자 그러면 최대 출력이라는 건데, 순간적으로 그
적정 출력을 넘어가는 그런 그 이상의 전기를 쓸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서지 파워라는, 그러니까 최대 출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을 넘어서서 그게 오래 지속되면 결국 그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BMS라고 하는데, BMS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파워뱅크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붙어 있는데요. 뭐 그런 장치들, BMS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좀 부족한 제품들은 계속해서 경고음만 내고, 그 다음에 오버해서 이제 전류를 내보내다가 결국 BMS가 이제 뭐 타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면에서는 블랙티는 아예 전원 자체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고장이 적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을 좀 담아 놨어요. 자, 전기 포트를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를 활성화 시킵니다. 자, 활성화가 됐죠. 자, 보면 얘가 이제 소비 전력이 1500W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한 1430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소비가 되는 만큼 지금 빠르게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충전기는 일단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50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인버터 자체가 1800W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 포트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거죠. 1500W니까 전기 포트를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1시간을 채 못 쓰게 되겠죠. 자, 물이 끓기 전에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파워뱅크를 이용하는데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 오버로드라고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면서 파워뱅크가 작동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허용치, 그러니까 1800 이상의 전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뭐 3000W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뭐냐면 뭐 과전류에 의해서 배터리가, 파워뱅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버로드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또 이제 많이 보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쇼트예요. 말 그대로 SHORT라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이 쇼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쇼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단락이에요, 단락. 뭐 옛날 국어 시간에 많이 봤던 뭐 1단락, 2단락,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원래 이 전기라는 거는 한번 얘가, 자, 이쪽에 전기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내보내지를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류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 뭐 피복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서로 합선이 돼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류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내보내는 게 끊기게 돼요. 그러면 그 현상을 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쇼트가, 자, 왜
자, 똑같은 가전제품을 사용을 해도 일반 가정에, 그러니까 220V 가전제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는 쇼트가 나도 그걸 모니터링 하거나 그 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콘센트에 무리하게 뭐 이렇게 했다가 뭐 합선이 뭐 나고 그러면 화재로 연결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부 BMS에서 쇼트 현상이 있구나. 그러면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전류의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쇼트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전원을 차단을 시켜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 당연히 그 쇼트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원을 차단시켜주는 장치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온열 매트나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파워뱅크에 온열 매트를 꽂았는데 얘가 쇼트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얘가 전원을 공급을 차단을 해요. 특히 온열 매트나 이런 것들은 접혀지고 뭐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열선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모르는데 안에 있는 열선들이 서로 피복이나 코팅이 벗겨져서 전류가 서로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합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해서 열이 나고 나중에 그게 화재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워뱅크를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해도 괜찮아요.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전류의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합선이나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체크할 때 파워뱅크를 활용하는 것도 생활에 좀 유용한 팁 중에 하나죠. 그 안에 이제 내장된 배터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산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철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배터리 자체의 온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감도가 적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부피 팽창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화재나 뭐 폭발이나 이런 것들 뭐 다 보면 뭐 리튬 폴리머 아니면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어떤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다가 뭐 종종 폭발 사고나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지금 전기 포트에 물을 끓이는데 7% 정도가 지금 소모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일반 가정용 전기 포트로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여러분들 그 파워뱅크에다가 가장 많이 꽂아 보시는 게 중에 하나죠. 헤어드라이기죠. 그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 단순하게 열을 내는 전열기구보다 열을 내면서 모터가 돌아가는 뭐 헤어드라이기나 그 다음에 히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뭐 성능이 좋아지면 전력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뭐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유닉스 헤어드라이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900W 정도. 최대로 올리면 그래서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한 뭐 헤어 드라이기를 쓰시는 경우에는 심하면 뭐 한 1800W도 사용하는 그런 헤어 드라이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잘 작동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잠깐 썼는데 92%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AC180 같은 경우에 180P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충전 속도예요. 그래서 자, 이 안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가전 뭐 제품에 전기 공급하는 그런 코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전력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한번 꽂고 충전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300, 600, 자, 800, 1000, 1100, 1200, 1300, 1400, 1450에서 일단 계속 충전을 하고 있어요. 1450. 뭐 1440이니까 뭐 이 속도라면 거의 1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1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와트 수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이 충전을 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압차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이 되면 될수록 그 배터리 자체 전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전압차가 크면 클수록 충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압차가 좁혀질수록 작아질수록 아무래도 충전 속도는 조금 느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처음 이렇게 파워뱅크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상이 있거나 뭐 고장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고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얘기하는 중간에 보시면 벌써 95%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밑에 0.1H라고 또 표시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0.1H 한 6분 뒤면 완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AC 아웃풋에서 퓨어 사인 웨이브라고 해서 순수 정연파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순수 정연파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직류는 말 그대로 전류가 전압이 일정하게 계속 가요. 근데 그 일반 가정용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류가 이 아래 사인파처럼 이 아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가정용품에서 그러니까 220V 가정용 전기 제품들은 다 들어오는 전기 자체가 정연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가정용 전기처럼 내보낼 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내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저 역시도 전기 쪽에 무슨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파워뱅크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짧은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기하는 중간에 벌써 98%가 되네요. 말 그대로 초고속 충전이죠. 지금 보면 98%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1450W로 해서 충전을 하고 있네요. 1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지금 현재 98%까지 되어 있고요. 자, 99%가 됐습니다. 충전을 할 때 팬 소리가 약간 있어요. 뭐 크게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디스플레이 볼 때마다 버튼을 한 번씩 눌러줘야 되니까, 예. 그게 좀 귀찮기는 한데, 예. 아무래도 파워뱅크 자체, 자, 지금 99%에서 이제 완충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880W까지 내려왔어요. (99까지) 심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99에서 100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AC180P는 보통 이제 커플 혹은 패밀리용으로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배터리 용량, 그 다음에 실은 뭐 차박이나 캠핑 가서 파워뱅크에다가 온열 매트만 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300W 정도 여유가 있다, 또는 200W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핸드폰 충전이나 그 다음에 뭐 조명, 랜턴 뭐 이런 것들은 전기 크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추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 충전기,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이쪽에는 되어 있죠. 뭐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라이트가 없죠. 예. 뭐 굳이 얘를 놓고 나이트까지 뭐 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혹시 뒤에 있나? 예, 뒤에도 없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전을 생각을 해서 접지라고 해서 이제 접지 모듈도 같이 지금 이제 AC180P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되고요. 예. 감전 사고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접지라는 부분이고요. 자, 뭐 그냥 혼자 떠들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 파워뱅크 전원을 키면 자체에서 또 소모하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파워뱅크는 얘기할 수 있는 이제 100%가 됐네요. 예. 그래서 100%가 됐고, 완충이 끝났어요. 굉장히 빨라요. 뭐 1시간 만에 완충이 돼. 특히나 성질 급하고 막 빨리빨리 뭐 이거 추천해요. 강추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게 적당하죠. 용량 적당하죠. 그 다음에 충전 속도 빠르죠.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안전하죠. 만약 저는 그래도 혼자서 차박 다닌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도 뭐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니까. 하지만 가족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부부나 둘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추천합니다. 제가 파워뱅크 이렇게 여러 개 봤지만 이렇게 마음에 든 파워뱅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추천하기 전에 저를 통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DC 인풋도 있는데 뭐 시가잭 이용해서 충전하는데 시간당 한 100W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완충시키는 데는 뭐 14시간 걸리니까 14시간 연속해서 운전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B70, EB55, 그 다음에 AC180P. 예, 파워뱅크 부자 맞습니다, 저. 저 맞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파워뱅크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차박할 때 쓰는 그 에어펌프 랜턴인데요. 자충 매트 쓰시는 분들은 유용할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주로 랜턴으로 써요. 뭐냐면 차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놔 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면 예. 그리고 프레쉬도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차박할 때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예. 자, 여러분들 즐거운 차박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노였습니다.